2024년 2월 22일 오후 11시 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이 오늘 조금 늦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뭐 이슈도 사실 딱 몇 가지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없어서 몇몇 가지 뉴스를 좀 같이 보고, 코멘트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지표들은 중에서 일단 선물이 지금 2%입니다. 일단 오전부터 저는 이제 미장 선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꽤 오후 막판쯤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선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이제 2%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뭐 뭐 얘 때문에 뭐 엄청나게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영업권이 분명적으로 강한 선물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체크를 항상 하는 편인데, 일단 나스닥이 조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현재 엔비디아가 프리 시장에서 11%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뭐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서프라이즈 내용이 좀 나오면서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막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 말로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막판에 조금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왜 올랐을 거라고는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올라왔는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오늘 조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현재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개를 조금 써보면, 어제도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단편적인 거에 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멀리 보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은 세론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데 어제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단순 지표라는 거죠. 만약에 어제 엔비디아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실적이 좋게 안 나왔더라도 반도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일정들이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어, 그 단순 지표 하나로서 꺾이기에는 너무 좀 할 것들이 많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반도체가 지금 주도를 오늘 막판에 했었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플러스 하면 이제 AI까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례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와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같이. 그래서 두 명의 두 섹터, 현재 가장 대표적인 섹터를 지금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몇 가지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좀 보면 되는데, 이거를 좀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적지 않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AI들, 반도체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은 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알테오젠 얘기인데, 알테오젠은 사실 얘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이제 MSD, 그러니까 머크하고 이제 계약 사실을 공개를 했죠. 오늘 공시 나오면서. 그래서 얘 또한 세론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장중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얘가 이제 세론처럼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잘 가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세론이 나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끌어올렸고 그 아래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공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 어쨌든 지금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이 알테오젠 이 공시 얘기는 사실 꽤 큰 영향권을 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바이오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왔었던 그 바이오들의 그런 공시들하고 좀 얘기가 다르네요. 저도 처음에 이게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세론이 되려나? 그리고 좀 이게 막판 때까지 온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알테오제는 저도 이제 계속 예전부터 많이 보고는 있었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오르면서 있었던 것들 중에 MSCI 편입이 일단 가능해졌어요. 일단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과거도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부러지고 어 이제 안 됐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로열티 얘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 꽤 지금 현재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적어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알테오젠 지금 MSD 공시 얘기가 있죠. 저는 이제 세론을 생각했지만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공시 얘기가 나오고 조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잘 보면은 사실 꽤 괜찮은 공시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오 공시들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훨씬 좋은 꽤 영향력이 있는 공시가 그러니까 있는 계약건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인한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죠. 5월달. 그래서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로열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머크는 지금 항암제 쪽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곳인데 항암제에서 로열티다. 그러면 그 말은즉슨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계속 뭐 조정은 나오겠지만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얘기를 조금 잠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요거 얘기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전공의들 집단 그 진료 거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과부하다. 벌써 이제 지금 진짜 수술자 날짜가 좀 미뤄지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꽤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료진들의 지금 걸기. 자, 일단은 저는 요거를 조금 생각을 했을 때는 지속성이 있는 내용이긴 하다. 지금 정부 vs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더 그러거든요,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긴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의료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공부쟁이들이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의사의 그 증언인데, 왜, 아니 의사가 많아지면 사실 나쁠 건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죠? 근데 자기가 사실상 이게 지금 뭐 권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 밥그릇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요거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파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뭘로 변질이 될지 저도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들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저커버그가 이달만 방한한다고 얘기했었죠, 어제도.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이제 이걸 올렸는데, 어제 이제 댓글 중에 김기만 님이 이 저커버그가 방한하는 이유는 뉴로모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뉴로모픽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뉴럴모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뉴럴모픽도 뭐 어떻게 엮으려면 엮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타에 대한 그 관련된 애들을 조금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VR과 XR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그 관련주들을 적어놨고, 걔네들이 이제 시간에서 뛰었죠. 그죠? 그래서 스코넥 같은 애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큰 영향권을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오는구나.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의미는 있죠. 10년 만에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지금 일본 증시가 꽤 영향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그 니케이하고 중국 항생은 꽤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권을 주는 아시아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좀 일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도. 그죠? 또 지표만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의 39,000선 돌파. 일단 어찌됐든 니케이도 꼭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E8 코셈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규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볼 때 E8, 이 코셈, 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내일 상장하는 게 목적이고, 상장하고 처음에 상장하는 그 버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단타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애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8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셈은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하게 크게 이슈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장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일 시장에서 잘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